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23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의원 주변에 대한 수사에 바로 나섰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번에 수뇌부 인사를 하고 또 어제 검사장 인사를 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수원지검 검사장을 바꾼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수원지검에서 오늘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바로 쌍방울그룹 본사를 현재 압수수색 중이라고 합니다. 이걸 설명하기 전에 자, 검찰과 경찰의 이재명 의원 관련 대선 후에 벌어지고 있는 몇 가지 압수수색 사실, 이걸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나서 오늘 쌍방울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국고 횡령이죠. 이 부분에 관해서는 4월 4일 날 경기도청하고 그다음에 그 5급 공무원 배소연 씨 자택 뭐 이런 데를 압수수색을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한 달쯤 뒤인 5월 중순에는 일주일 정도 김혜경 씨 등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그 의혹이 있는 음식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성남 수원의 뭐 백숙 전문점, 뭐 초밥집, 뭐 그다음에 뭐 소고기 정육식당 뭐 이런 거에서 무려 129군데를 압수수색했다는 거고요. 여기에 보면 이재명 의원과 김혜경 씨, 부인 김혜경 씨가 피의자로 적시가 돼 있다는 거죠. 이뿐만 아니고 경찰이 또 4월 달에 압수수색한 게 또 있습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이 합숙소가 이재명 의원의 분당구 순회동 자택 바로 옆집이었죠. 그 굉장히 고급 아파트인데 그 고급 아파트에다 합숙소를 둔 이유가 뭐냐 하는 부분. 이게 혹시 초밥 10인분, 샌드위치 30인분 이런 거에 열쇠를 풀어줄 수도 있다 하는 차원에서 이 수사도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합숙소에 출입한 사람들 뭐 이런 걸 확인하려고 CCTV 그것도 또 압수수색한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경찰이 수사 중인 두 번째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경찰이 또 하나 수사 중인 거는 백현동 아파트 그 허가 의혹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5월 15일이죠. 이 의혹의 중심인 사람이 누구냐면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에 선거대책 본부장을 했던 이재명 후보 측 선거대책 본부장을 했던 김인섭 씨입니다. 이 관련한 시행사가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인허가를 받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하나도 안 됐는데 김인섭 씨를 영입하자마자 급속도로 진전이 돼서 그래서 나중에 인허가뿐만 아니고 나중에는 자 거기에 임대주택을 뭐 몇 % 이상 지어라 하는 것도 뭐 거의 안 지어도 될 만큼 그렇게 조건이 아주 좋아진 겁니다. 그 왜 그랬을까요? 이 일로 인해서 김인섭 씨가 이 시행사로부터 70억 원을 챙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70억 원이 오로지 김인섭 씨의 몫인지 아니면 거기에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나 아니면 이재명 성남시장 측근들의 몫도 포함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여하튼 이걸로 인해서 시행사는 3천억 원의 이득을 봤다는 거죠. 이와 관련한 압수수색을 또 했죠. 김인섭 씨 자택, 그 다음에 아시아 디벨로퍼라는 데가 바로 그 시행사입니다. 그 대표의 자택.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또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성남시청 도시계획과 주택 뭐 관련과 뭐 이런 데 부서를 포함한 사무실을 또 압수수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5월 달에 연달아서 압수수색했는데 경찰은 뭐 압수수색을 할 경우에 뭐 조금 저 자료 분석하고 뭐 이런 데 좀 수사 역량이 조금 뭐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되나요? 여하튼 뭐 한 두어 달 정도 지나도 별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는 경향이 있긴 한데 여하튼 5월 중순에 했으니까 지금 한 달 넘었지 않습니까? 뭐 자료 분석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으로 보인다. 백현동 관련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그게 아니고 쌍방울그룹 본사 압수수색입니다. 이게 이제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문제인데 수원지검 형사 6부가 오늘 서울 중구에 있는 쌍방울그룹 본사를 압수수색 중입니다. 이거는 원래 직접적인 계기는 연초에 금융정보분석원 FIU라는 데가 있죠. 여기로부터 쌍방울그룹의 이 자금 흐름이 좀 수상하다 하는 그런 자료를 전달받아서 시세 조종, 그 다음에 뭐 어떤 사기적 부정거래, 그러니까 부정거래에 뭔가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됐다. 이건 꼭 사기 같다. 뭐 이런 제보를 접수하고 이제 수사를 벌여오던 차에 오늘
이제 본사를 압수수색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부분이 이거죠. 2020년 4월이니까 작년 4월입니다. 재작년 4월입니다. 4월에 발행한 전환사채. 전환사채가 45억 원 규모인데 이걸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쌍방울그룹이 이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나서 조기 상황, 조기에 갚았다는 거죠. 빨리 갚았다는 거죠. 예상보다 빨리 갚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2020년 6월 달에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5명한테 다시 팝니다. 이 전환사채를 다시 판 거죠. 그럼 2020년 6월이라고 한다면 그 이재명 의원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서기 1년 전입니다. 이때 수상한 자금 흐름이 있는 거죠. 쌍방울그룹에서. 그런데 신원미상 5명한테 다시 팔았는데 이 사람들은 또 그 당일날 이 전환 청구권을 행사해서 최대 50억 원의 시세 차익을 냈다는 거죠. 그러면 45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리저리 해서 미상인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5명한테 이 쌍방울그룹에 다시 팔았고 이 사람들은 바로 그날 또 그거를 청구권을 행사해서 전환 청구권, 저도 뭐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전환 청구권을 행사해서 여기서 50억 원의 시사차익을 얻었다. 그럼 이 50억 원이 어디로 갔을까? 근데 가만히 봤더니 쌍방울그룹은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쌍방울그룹은요 이재명 의원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룹입니다. 어떤 관련이 있느냐? 바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런 겁니다. 이 쌍방울그룹의 본사나 계열사 중에 이제 비비안, 뭐 미래산업, 뭐 이런 데가 있는데 여기에 감사, 사회이사 뭐 이런 걸로요. 이재명 의원의 그 과거 이제 뭐 법정 그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을 때 변호사를 했던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여기 감사나 사회이사 등으로 들어가서 그런 사람들이 5명입니다, 무려. 이상하죠? 한 회사, 계열사에 집중적으로 이재명 의원의 변호를 맡았던 사람 5명이 감사와 사회이사로 들어갔다? 이거는 그냥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대단히 뭔가가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2020년,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이 경선에 뛰어들기 1년 전에 거기서 이상한 자금 흐름이 있었다. 내지는 50억 원의, 최대 5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흔적이 있다. 그러면 이게 혹시 대선 자금이나 뭐 이런 것과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당연히 할 수 있는 대목이죠. 왜냐하면 이재명 의원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들여다보는 거고요. 뿐만 아니고 이 쌍방울의 회장 뭐 이런 사람들, 고위층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 의원 또는 이재명 후보한테 고액 후원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면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들을 감사나 사회이사 등으로 대거 채용한 점 하나,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나 이재명 의원한테 또 고액 후원을 한 점, 이거는 결국 자기네들이 이재명 의원의 돈을 관리하고 있나? 뭐 이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대목이고, 뿐만 아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거기서 뭐 정무수석이나 이런 거 했던 사람들 2사람에 대해서도 또 이 사람들을 뭐 사회이사 감사 같은 거로 또 채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토탈 제가 확인한 것만 7명입니다. 7명. 쌍방울그룹 본사와 계열사에 이재명과 연관된 뭐 변호사 또는 뭐 관련 측근들 이런 사람들이 무려 7명이 거기에서 취업을 했다. 이거는 우리가 이런 거 흔히 농담처럼 합니다. 뭐 한 명, 2명 내지 3명 정도가 뭐 거기 가서 얘기했다면 우연이다. 그걸 넘어가면 필연이다. 이런 게 이제 법조계의 우스갯소리로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걸 훨씬 뛰어넘어서 7명이나 쌍방울그룹에 집중적으로 취업을 했다는 거는 이거는 필연이다. 그러면 이 필연은 왜 발생했을까? 이걸 이제 규명하는 게 검찰의 몫인데 지금까지 수원지검의 지검장은 이재명 의원의 중앙대 후배가 지검장을 맡았고 이걸 수사를 막아왔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 바뀌었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바꿨습니다.
바꿨으니까 이제 새 수원지검장 밑에서 수원지검이 바로 이 압수수색, 이제 오늘 압수수색을 했으니까, 자, 그렇게 되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목표가 오늘 압수수색, 이제 서울 동부지검에서 블랙리스트, 산업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한 것부터 실질적으로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까지를 대략 흐름을 보면 한 달쯤 후에 경찰과 검찰은 다릅니다. 검찰은 매우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수사 역량이 뛰어나기 때문에 산업부 블랙리스트도 압수수색에 이어서 대략 한 달쯤 뒤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보면, 제가 보기에 이 수원지검 형사 6부의 이 압수수색은 아마 한 달쯤 뒤에는 대략 뭔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재명 의원이나 아니면 그 관련했던 변호사들, 그 다음에 거기 쌍방울 그룹에 취업했던 사람들을 아마 소환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8월 달에 전당대회가 있죠. 8월 28일인가 뭐 그때로 확정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전당대회 전에 이 문제를 매듭 짓기 위해서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가능한 대목이죠. 그러니까 오늘 쌍방울 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아마 7월 말 정도면 이제 관련자들을 검찰이, 수원지검이 소환하기 시작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8월 28일 전당대회, 민주당 전당대회 전에 적어도 이재명 의원에 대한, 아마 그때쯤이면 당대표 후보가 돼 있을 텐데, 이재명 의원에 대한 소환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검찰과 경찰이 이재명 의원 주변에 대한 경쟁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제가 제목을 그렇게 달았는데 그 부분과 거의 분석이 일치한다. 그래서 자, 뭐 경찰 거는 뭐 전 진척이 좀 없는 것이 좀 답답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드디어 검찰도 칼을 빼들었다.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뿐만 아니고 쌍방울 그룹의 그 수상한 자금 흐름, 이거에 관해서, 이거는 저는 뭐 이재명 의원과 연관이 돼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뭐 조사는 해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드디어 이제 검찰이 쌍방울 그룹에 칼을 뽑아들었다는 것은 이재명 의원 주변에 대한 수사가 상당히 턱밑까지 지금 진격을 해나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것들도 뭐 수사가 좀 진척이 되겠지만, 그보다는 검찰이 직접 빼든 칼, 이거는 아마 상당히 수사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이런 대목을 우리가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